금일은 트레이딩뷰 분석을 토대로 나스닥, 비트코인, 샌드박스, 앱토스, 리플 순으로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트레이딩뷰 차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분석 내용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이때 당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일단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은 트레이딩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나스닥을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 분석 날짜가 위에 보시게 되면 7월 29일이죠. 7월 29일이고 이때 당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2022년 12월에서 1월경부터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커플링으로 동반 상승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죠. 2022년 12월경부터 원웨이로 상승하던 도중에 이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추세가 꺾인 구간이에요. 고점에서 1차 하락 파동이 나왔고 되돌림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2차 하락파가 나왔던 자리죠. 2차 하락파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이때 2022년 12월경부터 원웨이로 올렸기 때문에 일단 힘이 소진됐다 해서 이 좌측 나스닥 횡장 구간에 진입 중에 있으며 저항시 비트코인도 커플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7월 29일 날 분석을 했죠. 7월 29일 날 분석을 했고 현재 이 당시 차트는 이제 7월 29일 날 나스닥 위치 보시게 되면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 저항을 맞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 저항대를 7월 29일 날 분석했을 당시 지금은 이제 현재예요. 현재인데 역시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 조정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현재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때죠. 이 분석 날짜는 8월 2일이죠. 8월 2일 날 2023년 12월에서 1월경부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 커플링 상승한 도중에 비트코인 또한 좌측으로 횡저항, 고점에서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오고 되돌림, 저항에 걸린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꺾였죠. 꺾였고 최근에 나스닥과 같이 커플링으로 상승하는 도중에 좌측 횡저항 구간에 걸렸다는 거죠. 나스닥도 횡저항 구간에 걸렸는데 비트코인 또한 횡저항 구간에 걸렸다라는 거죠. 왜 써놨죠? 나스닥이 원웨이 상승 추세 중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 전환 중, 추가 하락 시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으로 하락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횡저항 구간에 걸렸고요. 물론 현재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삼각수점, 노란색 선상의 삼각수점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파동일 뿐이에요.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비트코인 또한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상승 추세 중이라도 무조건적인 원웨이 상승보다는 대체적으로 상승 파동은 높고 조정 파동은 작고 그런 식으로 상승 추세 중에도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이때가 8월 2일 날짜 당시에 그때 분석 내용이고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거의 그 자리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이 좀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나스닥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 5일 동안 시장이 열리죠.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열리는데 비트코인은 1년 연중 무휴 365일 시장이 계속 열리죠.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이 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장을 하락분을 따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면 하락갭을 매끄러 내려갈 가능성도 현재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왜? 나스닥과 똑같이 12월에서 1월부터 동반 상승을 하는 도중에 나스닥이 이미 조정 파동이 좀 깊게 들어온 상황에서 나스닥이 조정 파동을 커플링으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이 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락갭, 어떻게 보면 주말 폭락이죠. 주말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하락갭을 매끄러 갈 가능성도 현재 열어둬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져요. 자, 여기까지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은 많이들 매매하시는 리플이죠. 리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 분석을 했고 이 노란색 하단에서
연결되는 추세각과 상단으로 이 동각으로 움직이는 추세예요. 오른쪽으로 지금 뻗어 있는 추세는 동각으로 뻗어 있는 추세고, 이 흰색 선상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 다음에 이 지지 라인이 이탈되니까 바로 저항으로 확인을 했죠. 저항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저항에 맞고 조정이 들어오고 저항에 맞았지만 이 저항 구간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저항이죠. 저항대가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리플이 재료가 실리면서 한 번에 돌파를 했죠. 저렇게 강했던 저항 라인은 돌파된 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닿게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강했던 저항은 돌파 뒤에 강했던 지지로 바뀌고, 강했던 지지 라인은 이탈 뒤에는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죠. 벌써 앞전에 나왔죠. 지지, 상승, 지지, 상승. 강했던 지지 라인이 무너지니까 바로 저항, 조정, 바로 저항, 조정, 바로 저항. 거의 9월부터 6월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9개월 동안 돌파를 하지 못했죠. 저런 구간은 돌파된 후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8월 6일에 분석을 했고, 현재 상황은 분할 매수 구간이 지금 들어왔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8월 2일 대비 현재 보시게 되면 8월 17일인데 지금 지지 라인, 어떻게 보면 매수 라인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고점 구간까지는 최대 1불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게는 정고점, 길게는 1불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는 분할 매수 라인에 진입을 했고 분할 매수를 진입하는 게 맞다. 왜? 강력한 지지 라인을 돌파된 수급으로 돌파한 후에 현재 되돌림,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서 리플은 현재 분할 매수 시점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앱토스, 얼마 전에 앱토스가 급등을 했죠. 이 추세선 어떻게 보면은 이 횡상으로 강했던, 저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주가가 좌측에서 보시면 한번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되돌린 저항을 맞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좌측 어떻게 보면 이제 강했던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다음에 주가가 쭉 흐르다가 이 좌측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흰색 선 박스권 지지 라인을 밟고 반등을 했고, 며칠 전에 이때죠. 8월 9일 날 재료가 터졌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파트너십 체결, 물론 AI와 블록체인 융합 등 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한 이 노란색 선상의 추세선 하단에 걸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추세선 하단부터, 원래 여기서부터 좀 더 파동이 좀 더 길게 나왔으면 다시 되돌아 내려왔을 때 추세선부터 진입을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고 바로 조정이 들어와 버렸죠. 조정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라인은 이 추세선 하단부터 지지 라인까지 이 흰색이죠. 흰색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 하얀 박스권 라인까지 분할 매수를 진입을 해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추세선 하단을 약간 이탈을 하고, 일단 마찬가지로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추세선 하단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으면 천천히 이 박스권까지 매수를 하면 된다. 왜? 좌측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횡상 지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흰색 선상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큰 파동상으로는 이 박스권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앱토스 또한 직전에 재료가 붙었고 현재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차적으로 현재 노란색 추세선이 무너졌지만 밑으로 더 강력한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 지지 라인이 버텨주고 있다 해서 현재 분할 매수 시점이 맞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죠. 샌드박스도 8월 12일 날 분석을 했는데, 일단 흰색 선상으로 떨어지는 저항대가 강하긴 해요. 저항대가 강하긴 한데 일단 횡상으로 밑에다 받쳐주는 지지 라인 또한 강하다라는 거죠. 위에 저항 라인도 강하지만 밑에 매수 라인도 강해요. 그리고 현재 물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더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샌드박스는 어떻게 보면 NFT 계열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 코인 중에 하나죠. 근본 코인 중에 하나고, 최근에 로테이션, 원화 마켓이나 BTC 마켓에 많은 코인들이 로테이션 순환 펌핑이 나오는 도중에 샌드박스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오지 않았고, 현재 이 흰색 선상에 저항대만 돌파가 되게 되면은 이 노란색 선상으로 움직이는 건 동각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 저항대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흰색 박스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8월 12일 날 한 5거래일 전에 지금 분석을 한 내용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제가 보는 시점은 분할 매수 라인에 들어왔어요. 분할 매수 시점에 들어왔고, 일단은 첫째적으로는 위에 저항대도 강하긴 하지만
이제 이 흰색 선상의 하락 추세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대가 계속 낮아져서 현재 샌드박스가 횡보만 해도 돌파가 돼요. 이 흰색 선상의 하락 추세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격대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주가는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샌드박스가 오른쪽으로 횡보만 해도 현재 흰색 선상의 저항대는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돌파가 되는 순간 바로 수급이 붙으면서 저항대가 돌파가 된 후에 지지를 바뀐 다음에 바로 급등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 일단 저항대가 돌파되면 지지로 바뀌고 상승을 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두 번째는 최근 원화마켓 및 BTC 마켓에 많은 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나와줬지만 현재 샌드박스는 순환 펌핑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라인 또한 상당히 강한 구간이다 라고 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분할 매수가 아까도 이런 강했던 지지라인은 많이 이탈이 될 수도 있죠. 이탈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돌아 올라와서 저항대를 확인을 해요. 저항대를 확인한다고 했죠. 강했던 지지라인은 이탈이 되게 되면 되돌림 파동으로 저항대를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가령 매수를 진입을 했다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되돌아 올라오는 저항대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샌드박스는 설령 이 핀셋 선상의 지지라인을 강하게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되돌아 올라올 때, 되돌림 파동 저항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때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매도를 잘못 들어갔다가 거래량으로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바로 추세를 타게 되면은 매도 포지션은 손실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해서 나스닥, 비트코인, 리플, 샌드박스, 앱토스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대응하는 전략이 제 관점으로는 맞아 보이는 시점이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갖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